구치소 소장이 최순실 씨한테 절절맵니다. 그쪽 저쪽 방 문을 좀 열어보자. 그랬더니 기동순찰대라고 부른다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저희를 막 밀치고. 미러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자기는 그런 아이디어 내지 않았다. 그게 태블릿 PC가 아니라 노트북이었다. 이거 2012년에 태블릿 PC를 처음 받고 그 다음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줄 모른다. 김기춘, 우병우, 김장자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요. 심지어는 안종범 전 수석도 모른다고. 몇 년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느냐 라는 질문에 종신형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오늘 답변 태도는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네, 최순실 청문회 우여곡절 끝에 핵심적인 최순실 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그녀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5천만 국민들을 대신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최순실 씨를 만나신 분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 너무 잘하셨어요. 네,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이분한테 박수를 많이 보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아직도 청문회 또 계속되죠? 그 내년 그러니까 2017년 1월 15일까지 청문회 계속됩니까? 뭐 국정조사 기간이에요. 네. 지금 6차 청문회까지 마쳤는데 네. 국민들의 염원이나 바람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으니 네. 참 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번에 최순실 처음 뵀습니까? 처음 뵀습니다. 처음 봤어요. 느낌이 어땠습니까? 저렇게 난 놀랐어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을 최순실의 실질적으로 검찰 출석 장면이나 이거하고 다르게 네. 어제 서울구치소 수감동에 봤을 때 정말 왜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예소하고 정말 손주를 보는 그런 아줌마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국정을 농단해서 네. 대한민국을 이렇게 국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었는가. 그게 사실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좀 평범한 60대 초반의 그냥 아줌마였어요. 와, 화면에서 봤을 때 막 좀 살도 있어 보이고 막 얼굴도 좀 이렇게 꽤 있어 보이고 좀 그러던데 아닙니까? 이제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에 계속 이제 검찰 출석하고 또 구속 피의자 신분 되고 난 이후로부터 살이 쭉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키는 한 1m 50 정도 뭐 그 정도 좀 그러니까 아주 왜소하게 보이면서 네. 공황장애나 뭐 심신피폐 뭐 이렇게 굉장히 아파 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서울구치소 청문회장에서 사실상 수감동까지 가는 결정을 한 것은 네. 본인이 물론 우리가 찾아가는 현장 조사 청문회를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 나온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를 담고 있었고 정말 두 번에 걸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뭐 구치소 안에 있다 보니까 본인 자필로 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근데 두 번의 그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은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대통령 연설문 이렇게 자문을 해줄 정도의 국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실망했어요. 자필서 보고. 왜 그렇죠? 자필서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연설문을 고친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했던 사람의 국어 실력이 이 정도인가? 그러니까 뭐에서 느꼈습니까? 그 본인이 자필서 이번에 2차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출석하는 사유서를 보면은 심신이 해패하다 그랬어요. 아마 심신이 피폐하다는 걸 그 단어를 그렇게 몰랐고. 표현했는데 진짜 심신이 피폐해가지고 네. 검찰 수사나 또 우리 국정조사 이 정원도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지. 네. 그렇지 않으면 또 김영재 우리가 현장 조사 김영재 병원에서 네네. 이분은 3년 동안 주사 맞았잖아요. 프로포폴 네. 이 시술 처방에 8천만 원의 현찰 결제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매주 한 번 정도는 결론은 프로포폴 시술이 있었는데 처방이 있었는 건데
이걸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의 심신은 어떤 상태인지 네. 이걸 우리 청문위원들이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어제 의결하고 수감동을 이렇게 수감동 들어가서도 1시간 반 동안 본인이 결국은 얼굴을 비출 수가 없다. 네. 사실상 서울구치소 소장과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어제 합의한 내용이 ENG 카메라 한 대와 위원장이 핸드폰은 가져가서 네. 쉽게 말하면 사진도 찍고 네. 또 녹음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양해가 됐어요. 네. 아, 그랬구나. 근데 막상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최순실이 나의 모습이 단 한 컷이라도 나오면은 어떤 면담도 안 하겠다. 할 수 없다고 1시간 반을 버티는 겁니다. 최순실 씨 본인이 버틴 거고요. 그렇죠. 법무부 차관이나 뭐 교정본부장이 그걸 중간에서 방해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건 잘못된 거네요. 저는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이런 최순실 정인을 너무 가보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과보호했다.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보호한 부분이 있다. 역력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은 최순실 자신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만 중요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놓은 이 장본인 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의결하고 정인으로 채택해서 안 나와서 본인이 있는 곳까지 찾아갔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서울구치소는 이 최순실을 우리 앞에 세우는데 그렇게 인색했어요. 아, 인색했습니까? 대단히 그 전날 약속까지 해놓고도 그렇습니다. 당일날. ENG 하나 핸드폰 하나 찍는 거는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 막상 되니까 아니, 법무부 쪽하고 당일날인데 서울구치소장하고 당일날 협조를 안 막상 했군요. 우리가 수감동 딱 들어가고 수감동이라는 거는 정말 철동 네. 못 들어가는 네, 곳이잖아요. 철통 보안이 돼 있는 곳이죠. 그 막상 들어가서는 입장이 180도 달라졌어요. 아, 그 전날하고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군요. 그래서 화가 나시고 좀 많이 화가 그러셨군요. 많이 화가 나시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신강이 속에서 1시간 반 이후에 오후 한 3시 좀 넘어서 한 2시간 반 동안 결국은 최순실을 세웠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한 7차례, 8차례 본인에게 힘든 신문이나 또 질문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 간대요. 그냥 옆에 앉은 여성 교도관, 보호하는 여성 교도관에게 나 갈래 그래요? 그런 나 갈래. 그런 나 싫어. 갈래 그래요? 딱 그런 거예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우리 청문위원들이 아마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하는 식으로 좀 호통치고 큰 목소리로 했으면은 그냥 갔네요. 아마 10분도 최순실과 이렇게 대질 신문하는 시간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신문에 보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뭐 생수도 한 병 줘야 되는데 뭐 여러 병 주고 여러 가지 뭐 물품도 뭐 하여튼 뭐 그 규정에 위배되게 엄청나게 뭐 특혜를 줬다 뭐 이래서 오늘 또 굉장히 많아. 왜 서울구치소 소장님까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편을 들고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안에서도 대단한가 봐요. 아직도 힘이 전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범인데도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최순실은 하여튼 저희들이 진정한 바람은 정말 그 구치소 안에서 많은 혼자만의 시간이 있으니까 네. 본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국정이 마비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경제, 서민 경제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네. 정말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실을 이야기해 주길 바랬는데 그런 자세와 태도는 손톱 끝만치도 찾을 수 없었어요. 네. 심지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어제 장면을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한 2시간 정도 이제 신문이 될 때예요. 네. 갑자기 그냥 화장실 간대요, 그냥. 그래서 당연히 화장실 보내드려야죠. 네. 화장실 용문을 보시고 난 이후에는 이 청문회장으로 신문장으로 네. 들어오기보다는 그 옆에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보안과 직원들이 쓰는 그 방에. 사무실로 네. 그냥 들어가서 네. 거기서 이제 여기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원장인 제가 찾아가서 달겠어요, 되려.
오히려 빌었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빈 건 아니고. 빈 건 아니고. 예, 내가 진솔하게 답변하면은 성 있는 자세와 그런 태도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잘하면 앞으로 내가 30분 이내에 끝내주겠다. 오히려 그럼 빈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달게 가지고 네. 결국은 모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혔어요. 네.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10분 정도 있다가 나 갈래. 본인에게 불리하고 네. 뭐 좀 힘든 어떤 그런 신문이 들어가면은 나 갈래. 바로 역정 내고 네. 짜증 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날 세월호 당일날 기억을 어떻게 해? 어저께 일도 내가 기억 못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구치소 소장한테 잠깐 뭐 인사만 하면 된다 그랬지 내가 언제 청문회 답변한다 그랬습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변호사한테 교육을 철저히 받은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까? 말하면은 이분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나무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나무인으로. 답이 없다. 노답이다. 그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어떻게 저런 분을 또 대통령이 그렇게 가까이 하고 모든 결재를 받고 인사권까지 거의 다 주고 아니 대통령과의 그 의리는 확인을 했습니까? 예, 그걸 어제 이제 제가 직접 그 부분은 신문을 했어요. 뭐 저도 사실상 이 최순실 게이트 이 터지고 난 이후에 보수 정당의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결국은 오늘 분당까지 됐지 않습니까? 최순실 때문에 탈당한 정말 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순실 씨의 원망말이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최순실 적인 본인이 죽어서라도 죽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살 수 있다면 그 길 택할 수 있나 물어봤더니 아예 답변을 안 해요. 아주 짜증 섞인 모습으로 답변 안 해요. 내가 왜 답변해요? 내가 그런 왜 그걸 죽어야 돼? 이런 얘기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또 동료 의원이 딸 정유라가 소중하냐 좋냐 박근혜 대통령이 소중하고 좋냐. 딱 그렇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답이 주저없이 정유라 딸이죠.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사한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했는데 네. 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또 대통령에 대한 자기가 큰 사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뭔가 되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상을 역력하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또 위원장님이 또 이게 추측이 굉장히 또 두 분의 관계는 그럼 어떤 관계였을까? 분명히 대통령은 시녀 같은 심부름 하는 여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이 얘기했을 때도 최순실은 그랬어요?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대통령이 나에게 시녀라고 그래? 있을 수 없는 어디 이야기야. 감히. 뭐 그런 식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럼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 집요하게 물었지만은 답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당신을 뭐라고 부르냐? 네. 끝까지 답을 안 하다가 마지막 점에 집요하게 물으니까 원장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유치원 원장 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치원 원장 했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결론은 잘 안다는 거죠. 네. 그때 원장으로 호칭한 게 그럼 요 근래는 뭐? 요 근래도 원장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이 훨씬 강한 것 같아. 안종범도 모른다. 뭐 같이 골프 친 매주 골프 쳤다는 김장자 씨도 모른다. 그죠? 우병우도 김기춘은 당연히 모른다고. 안종범도 모른다. 네, 아무것도 다 모른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런 거죠. 심지어 지금. 이런 거예요. 세월호 그러니까 4월 16일 당일날 본인 뭐였냐. 일간의 기사가 헬스장에서 세월호 참사 장면 보고 급히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어떤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했어요. 세월호 당일날 뭐였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변이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내가 그때 걸 어떻게 기억해요? 딱 이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오늘 탈당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예상 밖으로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나경원 의원 그 전화 통화하면서 운 얘기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본인이 저한테 좀 항의를 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하냐. 왜 했냐.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오늘 탈당하기로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어떤 그런 본인의 심정이 있어서 정말 울먹이면서 탈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바로 내일 탈당하지 못하는 사정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네. 내가 그렇게 오늘 아침에 모 방송에서 했거든요. 네. 이미 다 기사화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자기 그렇게 그런 뭐 심정이었지만은 뭐 1월 달에 조만간에 탈당은 틀림없이 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면 이건 좀 아닌데라고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본인이 이제 누구보다도 이 보수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보수 신당은 정말 박근혜 정당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이 새누리당의 쉽게 말하면 오류와 잘못을 두 번 다시 네. 이 보수 정치가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강 정책에 있어서 노선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그런 게 분명히 해야 된다. 그걸 좀 지켜보겠다는 거죠. 네. 사실은- 답답했죠, 위원장 입장. 저로서는 뭐 무척 답답하죠. 예. 뭐 그런 걸 정확하게 명쾌하게 다 규정 지으면서 예. 뭐 지금 동료 의원들이 탈당을 결심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니까요. 비례대표 지금 한 분은 탈당하지 못했죠. 그 비례대표 김혜나 조치. 예. 김혜나 비례대표 의원께서는 기존 새누리당에서 출당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남기로 했죠. 말 그냥 탈당해 버리면은 의미가 없죠. 아니 의미가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의원직 상실되니까. 그래서 잔류하기로 네, 출당 조치 할 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당에서 보수 신당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네. 정치적인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네. 새누리당이 네. 그런 분들을 좀 배려해 달라는 정중한 요청을 할 계획이에요. 오늘 아주 뭐 각오가 대단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오늘 이제 탈당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요. 자, 오늘 그 감옥 그 구치소 네. 갔다 오셨고 그랬는데 어저께 오늘 언론에 지금까지 안 나간 얘기 좀 새로운 거 하나 좀 이야기해주고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최순실 씨가 사실상 왜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 씨가 이 문제 터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렇게 출국해서 거기서 도피 생활을 일정 부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전 남편인 정윤혜 씨와 사실상 최순실 씨는 독일에 살은 적도 있습니다. 네네. 제가 그렇게 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최순실을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 네. 가까운 분들이 거기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야권에서 6차례 국정조사 청문을 통해서 아직까지 야권이 제대로 주장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뭡니까?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야권에서 지금 상황은 헌재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네. 그러면 조기 대선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네. 뭐 앞으로 이후의 상황에서 야권에서는 이 최순실과 관련한 특히 대통령 최순실에서 비롯된 대통령 측근 주변 인사들의 네. 이런 부정 비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저장해 놓고 있군요. 저축해 놓고 있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카드가 빠져나갈 그런데 것이다. 그럼 빨리 터트려야죠. 최순실 씨가 어제 독일이나 이런 곳에 쉽게 말하면은 돌린 비자금이 얼마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사실은 저는
100% 믿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사실들이 아마 밝혀질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최순실 이 사람에서 비롯된 이 국정농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해지고 대한민국도 이 불행해진 사실에서 정말 보수 정치는 보수 정당은 앞으로 더 큰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순실 같은 경우 어제 국정조사 비록 서울구치소 수감 현장에서의 뭐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진술 기회인데 본인의 어떤 그런 진솔한 입장들이 웬만큼 나와서 특검 수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되고 다 정말 이게 청산될 수 있는 그런 뭐 좀 입장이 됐으면 좋은데 여전히 모든 것을 부정하고 지금까지의 사실도 이걸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아직까지 있다는 게. 구치소에서도 일관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나오셔서 정리 한번 쫙 해야죠. 정보. 그죠? 네.